이번에 전해드릴 주제는 앞에 이제 제가 그 AI의 충격적인 근황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서 보여드렸는데 이건 실사례입니다. 극우 세력들은 그러지 않는다 라고 또 우기고 이건 다 좌파들이 한 공작이다 이렇게 몰아가는 움직임들이 있을 겁니다. 1000% 이제 앞으로 그렇게 갈 거예요. 어설프게 누가 봐도 AI인 것처럼 이렇게 티를 내면서 나중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재명 대통령 만세 뭐 이런 걸 외치는 걸 이제 AI로 딸깍 해가지고 어설프고 조잡하게 하다가 이제 걸린 것처럼 저들이 조작을 하는 방식 이런 것도 저들이 자주 쓰는 거잖아요. 지들이 해놓고 민주진영에다가 이제 이런 걸 뒤집어 씌우는 방식. 근데 보시면 제가 지난주에 이 소식을 전해드렸죠. 젤리 조아라는 계정입니다. 이것도 보시면 이제 AI라는 걸 알고 보면 AI 티가 나는데 다른 사진들 몇 개는 되게 일반인 같았어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요게 이제 남자였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남자가 방구석에서 저렇게 자기가 여성이라고 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윤 어게인이라고 이거 막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남자들 마팔해주고 멸공 외치고 이랬던 거 생각을 해보세요. 징그럽습니다. 앞에 제가 보여드린 저 사진을 보면 AI 같잖아요. 이 사진을 보세요. 이런 식으로 수줍게 민낯 공개합니다. 오늘도 멸공 굿모닝이요. 막 이런 거 보세요. 진짜 토 나옵니다. 진짜 솔직히. 이것도 AI예요. 이런 식으로. 이거는 조금 더 솔깃하죠. 이건 조금 그럴 수도 있겠네 싶은 사진들입니다. 근데 이게 남자가 한 거라니까요. 저는 참고로 일반인들 사진을 그렇게 막 박제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제 방송을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제가 이렇게 사진 일반인들처럼 보이는 사진을 올리는 경우엔 일반인이 아니거나 아니면 일반인처럼 보이는 AI 사진.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저 젤리 조아라는 계정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젤리 조아가 보름이라는 아이디를 또 쓰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어떻게 걸렸냐? 오른쪽에 복구 방법 칸을 보세요. 이메일로 코드 받기 했을 때 s-4 다음 .net 그리고 왓츠앱으로 코드 받기에서는 번호 08로 끝나는데 야 정말 기가 막히게도 저 보름이라는 계정도 s-4 다음 .net 왓츠앱 코드 받기 끝에 08 그렇다는 것은 이 젤리 조아와 보름이라는 계정이 동일인이구나 라는 게 딱 걸린 거죠. 이게 윤석열 어게인을 외치는 사람들의 민낯입니다. 심지어 또 저게 다가 아니에요. 이 보름2라는 계정과 보름2하고 2가 붙어있는 계정이 또 있어요. 야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같은 계정일까요? 라고 누가 물어보니까 저거 부계 맞아 하고 엿을 날려버립니다. 한마디로 이게 걸린 거예요. 그럼 여기서 더 소름 돋는 게 뭐냐? 보름 2하고 옆에 영어 2까지 붙은 이 부계라고 했던 이 계정의 프로필 사진을 보세요. 자세히 보시면 뭐 MBC 욕하고 뭐 이런 막 윤 어게인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건 뭐 당연히 그럴 수 있는데 뭐 저것들이 그러라고 만든 거니까 프로필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25년 7월 6일에 알아볼 수 없는 언어로 돼 있는 한 그 인플루언서의 계정이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확인해 보니까 태국인이에요. 태국인의 사진을 저렇게 그 아까 보여드렸던 젤리 조아라는 사람이 지 다른 부계정에다가 저렇게 프로필 사진을 걸어놓고 활동을 하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저게 걸려가지고 난리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러냐면 야 이거 나 스레드 처음 시작했을 때 딸기랑 사진 구도가 예뻐서 저장해둔 사진이야. 저 여자? 태국 인플루언서야. 그리고 얼굴보다 딸기가 더 강조가 돼서 푸사에 나타나길래 시험 삼아서 써본 거야. 야, 나 진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상상을 초월하는 방식의 해명 방식들이 있습니다. 저들은.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이거 딱 걸린 거잖아요. 지금까지 정리를 해보면 젤리 조아라는 계정을 쓰던 남자가 자기의 이렇게 막 민낯을 공개한다면서 멸공 타령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남자라는 걸 걸렸고 그리고 심지어 저 젤리 조아라는 계정뿐만 아니라 보름이라는 계정도 있었는데 그 보름이라는 계정뿐만 아니라 다른 또 부계정으로 보름2 영어 2라는 계정도 있었고 그 보름2의 계정이 프로필 사진을 자세히 보면은 여성으로 돼 있는데 그 여성의 사진이 알고 보니까 태국 인플루언서였다. 이게 한 사람의 지금 일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의 사례예요. 하나의 사례. 얼마나 많은 조작들이 판치고 있겠습니까?
제가 앞에 AI 사례를 그래서 보여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스레드에서도 난리가 난 겁니다. 검거했다. 저 오산사는 네카마 잡았다. 네카마 이제 인터넷에서 여성인 척하는 남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너 취향이 태국녀였구나. 너 저거 딱 걸렸다. 그래서 지금 댓글에서도 보시다시피 난리가 났어요. 와, 저거 태국에서 활동하는 인스타 사진 도용한 정신병자다부터 시작해가지고 검거했다. 그런데 좌혁이라고 나와 있죠. 좌혁은 저게 무슨 뜻이냐면, 번역을 해드리면 자유와 혁신을 까는 겁니다. 자유와 혁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자유와 혁신 맞아요. 황교안 당입니다. 황교안 당에 있는 것들은 저렇게 조작을 하고 있네. 그래서 보시면 이걸 이제 검거했다고 또 이제 스레드에 올린 이 네티즌은 보시다시피 민주당 진보 진영 지지자가 아닙니다. 다만 민주당보다 자유와 혁신을 겁나 싫어한다. 자유 억압하는 인간들 사람 취급 안 한다. 그래서 보시면 뭐 장동혁반은 간신배들이고 뭐 이런 식으로, 부정무새는 폐륜하고 그래서 배신자는 민주당급 이상으로 갈아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민주당도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보시면 야, 진짜 소름 돋는 게, 이 젤리 조아라는 사람을 욕하는 걸 보름이라는 계정이 올렸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다 드러나고, 이 글을 한번 보세요. 젤리 조아가 이제 쉴드 불가능한 멍청이라 그러면서 보름이라는 계정이 이 비판 글을 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왜 저런 식으로 대응했냐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보름이가 젤리 조아를 깠는데 지금 드러났잖아요. 야, 이거 네가 니한테 욕한 거야? 와, 자아분열 지리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네. 난리가 난 거예요. 자기가 지금 이게 지금 무슨 유니버스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러니까 사실 제가 한편으로는 정치인들이 이걸 안 믿는 게 또 당연할 수도 있겠다. 아니, 저야 이거를 몇 년째 이런 거 이제 추적하고 분석하고 자료 모아두고 한 사람이니까 뭐 이 이상으로 저것들이 조작도 하고 별 뻘짓거리 다 하고 막 상상을 초월하는 토 나오는 짓거리들 많이 하고 이런 걸 아는데, 아니 일상을 살아가는 분들한테도 이거 설득이 쉽지 않겠다. 이걸 누가 믿겠습니까? 근데 진짜 다행인 게 뭐냐, 이거를 속된 말로 저들 세계관에서 좌파가 찾아내갖고 뭘 어떻게 했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저그들끼리 지금 또 싸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게 같은 사람이라고?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한 사람 맞나? 둘의 말투가 너무 달랐는데 가 계정용 번호 메일 생성해가지고 당에서, 이 당은 이제 자유와 혁신입니다. 근데 계속 말씀드리면 저것들은 지가 걸리잖아요. 무조건 진보 진영 거 만듭니다. 저들은 그렇게 만들어요. 그걸 자꾸 이제 논리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니 쟤네들은 자유와 혁신 쪽이고 저런 작업하는 애들인데 왜 좌파 걸로 만들어? 라고 되게 순수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것들은 온라인에서 정체성을 지금 이 순간에 바로 그냥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도 될 수 있고요, 제 황희두의 열혈 팬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냥 필요에 따라서는 아무거나 다 주워 담을 수가 있어요. 중국 그렇게 욕하잖아요. 같은 인간이 다른 계정으로 중국도 엄청 욕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젠더 갈등을 부추기는 여론 작업을 할 때 그런 방식으로 하죠. 그래서 제가 한쪽에 가서는 여초에 가가지고는 한남들 어쩌고 저쩌고 해서 댓글 달리기 한 다음에 그거 그대로 캡처해가지고 팸코 같은 데 가서 여초 현실 요거 한 번만 딱딱 던지면 알아서 자가 발전해서 다른 커뮤니티에서 난리가 납니다. 그런 조작 방식도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실제로 자가 발전하다 보면 실제 여론이 되죠. 담론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만 보고 그 평론하는 걸 진짜 싫어해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분들 좀 많이 보이는데, 제가 그런 걸 싫어하는 이유가 이거 나중에 가면 감당 안 됩니다. 절대 감당 안 돼요. 물론 이제 그런 분들은 저를 음모론자라고 또 몰아가죠. 근데 이런 식으로 실체가 다 있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심지어 보시면 보름2라는 계정은 아이유 팬이라고 해서 아이유 씨 사진을 또 걸어놓고 있습니다. 이 아이유 씨 사진을 걸어놓고 있는데, 이 아이유 씨에 대해서는 뒤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너무 시간을 많이 썼네요. 잠시만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저들의 세계관이 어떤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정치 갤러리에선 화장조 발작 내용이라 그러면서 한마디로 시진핑을 체포하고 14억 중국인을 해방시키러 오는 트럼프를 환영합니다. 라는 내용. 한마디로 시진핑을 욕하면 화장조들이 싫어한다. 근데 한국의 민주 진보 진영에 그런 사람들이 많다. 그러면서 계속 중국 얘기를 하죠. 이게 제가 사이버네란 책에도 자세히 썼지만
그 소위 평시와 전시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날 때 이제 전시 상황이고 평시 상황이라는 게 이제 구분이 되잖아요. 근데 이 정신적 영토, 이 온라인 생태계에서는 평시 전시 구분이 안 돼요. 그게 이제 핵심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나마 구분을 해보면 1년 365일 평시라고 치고 계속 이런 식으로 중국인 막 인신매매, 뭐 토막살인, 납치, 성폭행 이런 얘기들을 계속해요. 중국인들 때문에 무서워서 밖에 못 나가겠어요. 그럼 꼭 정치랑 상관없는 사람들이 딱 시선을 끌게 되잖아요. 이게 이제 공작 기법에 있습니다. 이건 제가 나중에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커뮤니티에서 뿌립니다. 그렇게 해서 출처를 제거를 하는 방식이 있어요. 이 원소스의 그 출처를 제거를 시킨 다음에 이거를 정치인들이 물고 언론이 물죠. 언론은 예를 들어서 논란이라고 보도를 하고 정치인은 의혹이라고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그들의 입을 빌려서 언론에서 막 보도가 돼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됩니까? 다들 아시겠지만 이게 몇 바퀴 돌다 보면 실제 담론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평시에 막 중국인들이 지금 한국을 점령하려고 하는 것 같다. 막 부동산 얘기, 인신매매 얘기,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충격을 받을 만한 걸로 시작을 하는 거죠. 처음부터 정치 얘기 안 하고 정책 얘기 안 합니다. 절대 그렇게 안 들어가요. 냅다 무슨 뭐 공작이라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뭐 이재명 아웃 이런 거 외친다고 생각하는 건 공작을 모르고 하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그런 걸 분석이랍시고 막 평론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막 저도 이제 방송 토론 같은 거 듣다 보면 되게 이걸 어설프게 생각하고 별거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그냥 냅다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면 다 된다. 이거 이재명 대통령을 계속 벼랑 끝으로 모는 겁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평시에 그런 작업들을 하다가 전시라고 굳이 비유하면 이거 보세요. 지방선거, 특히 다음 총선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사실 다가온 다음 대선이죠. 이 다음 대선 정권 재창출 무조건 해야 되잖아요. 이런 거 지금 빌드업을 하나하나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식으로 파란색, 원래는 이 빨간색 밑줄이 없었던 겁니다. 파란색 밑에 있는 내용들을 강조하면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야, 지금 열린우리당, 한마디로 민주당의 전신이 중국인들 투표하게 만들었다. 지방선거 때 중국인들 투표하게 만든 이유가 뭐겠냐? 저 좌파들. 이 대한민국을 중국으로 팔아넘기려고 저러는 거다 라고 하지만 요 빨간색 제가 표시해 놓은 부분 보시면 공동 발의에 누가 있습니까? 뭐 권영세부터 해서 원희룡도 보이고 막 그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맥락은 싹 제거를 해버리는 겁니다. 참고로 저거는 이 정개특위 여야 합의로 진행이 된 거였습니다. 그래서 중국인 뭐 친중 좌파할 거면 국민의힘도 다 내쫓으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엔추파도스 얘기가 나오는 거긴 합니다. 참고로. 아무튼 이 계정을 또 눈여겨보세요. 리셋.킹웨이라는 계정이 있습니다. 요 보시면 푸사가 좀 기괴하죠. 기괴합니다. 일부러 이제 저런 걸 한 건데 보시면 중국인들이 한국 투표할 수 있는 거 알고 있어? 앞에 보여드렸던 그 내용들을 이 스레드에서 엄청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자국민보다 중국인을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공격을 하거든요. 그래서 막 중국인이 인증하고 있다. 막 차지 요 그 음료를 마시는 것도 이거 다 중국이다. 그래서 장원영과 박보검도 중국 친중이라서 걸러라.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런 얘기를 하는 거를 주위에 알리는 게 제일 쉽습니다. 제일 좋아요. 야, 뭐 장원영하고 박보검 걸으라던데? 갑자기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주변의 친구들한테. 왜? 이러면 그거 윤 어게인 하는 내 친구가 그 중국인이라고 그 걸으라 친중이라고 걸으라 그러던데? 하면 이제 보통의 상식을 가진 친구들이 지인들이 생각을 할 겁니다. 너 걔랑 좀 거리를 두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누군진 모르겠지만 그 윤 어게인 그 좀 너무 막 나가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끔. 그래서 보시면 방금 이제 리셋.킹웨이 계정을 기억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푸사가 지금 좀 달라졌습니다. 근데 보시면 또박또박 뭐 한겨레가 웬일 이러면서 막 공소 취소 뭐 얘기하고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해서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면서 막 리짜이밍이라고 하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하죠. 그리고 국민의힘 정치인에 대해서도 박근혜 탄핵 잘했다 그러면 너는 아웃이다 임마. 이런 식으로 이제 저격을 합니다. 그래서 표주기 싫을 것 같다. 싫을 것 같다라는 이 텍스트를 잘 보세요. 싫을 것 같다. 시에다가 리얼 히읗을 써놨죠. 왜 이걸 제가 굳이 강조하냐면요. 요 계정을 이렇게 보니까 자기 소개를 한번 봤어요.
살아남은 착장, 한마디로 착한 짱깨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자기가 중국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한국을 사랑하는 중국 청년이고 다만 나는 욕하지 마. 왜? 나는 한국 좌파 싫어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은 또 좋다고 자기들끼리 찬양해요. 뭐 착한 짱깨는 없다. 뭐 착한 짱깨는 죽은 짱깨보다 짱깨밖에 없다. 그래서 착장, 죽장이라는 말도 저들이 막 만들어낸 게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한국 좌파 민주당을 욕해주면은 착장이라고 해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앞에 싫어요, 싫다, 요거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보면서 진짜 이것도 참 어설프다 생각을 한 게, 자기가 한마디로 중국 사람이니까 이렇게 매우 못생겨서 싫어요, 이렇게 어설프게, 나 중국인이야, 나 한국말 잘 못해, 딴에는 머리를 굴려가지고 중국인인 것처럼 저렇게 자기소개에 쓴 거예요. 난 중국 청년인데 한국 좌파 매우 못생겨서 싫어요. 그래 놓고는 그런 정체성으로 저렇게 계정을 만들었으면 한국말이 좀 서툴든가, 바로 지 글 쓰면서는 표주기 싫을 것 같다, 누가 봐도 한국인처럼. 여기서 싫을 것 같다고 하면 여기다가도 그냥 시을 리을 시에다가 리을 히을 쓰던가, 아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세히 들여다보면 저거 엉망진창인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한국 민주당에다가 좌파라고 갖다 붙이는 것도 웃긴데, 이렇게 문화예술계에다가도 뭐만 하면 그냥 다 중국으로 몰아갑니다. 죄다 그냥 중국이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SNL을 수입해와서 반미한다는 게 이게 바로 좌빨이다, 좌빨이라고 막 욕하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멸땡땡땡 뭐 이런 얘기를 막 합니다. 이분은 참고로 엄청 유명한 분이에요. 세븐틴의 버논 씨입니다. 세븐틴의 버논 씨가 한마디로 윤석열 탄핵 국면 때 탄핵 사진전에서 포착이 된 거를 지금 와가지고 윤어게인 세력들이 난리를 치고 있어요. 이게 최근에 저렇게 공격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미 윤석열 탄핵 국면 때 있었던 연예인들을 갑자기 끌어와가지고 저것도 중국인이다, 저것도 좌파다,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데, 요건 이제 제가 좀 그 추후에 좀 다른 연예인들 공격하는 것까지 있어가지고 좀 합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아무튼 보시다시피 전라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세계관도 웃긴 게, 보시면 미국에서 태어난 버논 씨, 한마디로 이분이 예를 들어서 이제 중국에서 태어났었다 그러면 이제 저들이 더 신나게 물고 뜯었겠죠. 근데 전라도를 저렇게 강조를 하는데, 친가 쪽이 전라도라고 강조하거든요. 근데 정작 버논 씨 당사자는 미국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자기들이 봐도 이게 말이 안 되니까 이런 것들은 못 본 척 넘어가잖아요. 그리고 유재석계, 이미 유재석 씨는 좌재석으로 저들이 계속 욕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유재석계라고 표현을 합니다. 일종의 이런 유재석 씨 주변에 있는 그 좌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덱스를 밀어주는 이유가 이거였구나 하고 보니까 굳이 또 저렇게 찾아가지고 전라남도 순천시 가곡동 출생을 저렇게 찾아서 막 난리를 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런 식으로 꼬투리를 잡기 시작하면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최근에 밈 형태로 해가지고 인터넷에 어떤 걸 올리냐, 광주중앙고 이렇게 요 댓글에다가 지역이 아쉽네 라고 하니까 경기도 광주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행이네요. 이런 식으로 호남인 줄 알았잖아,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놀이처럼 호남 비하를 깔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또 좌우림이라고 또 욕을 하죠. 그래서 이 좌우림 김윤아 씨를 저렇게 욕을 하는데 좌우림, 시구, 시타 욕을 하죠. 근데 하지만 정말 다행인 건 뭐냐면, 저들의 뇌절이 너무 심각해지다 보니까 극우들은 연예인이 좌파면 겁나 싫어한다. 웃긴 거는 자기들도 중국산 재료, 중국 음식 겁나 먹었으면서 이제 와서 보이콧 선언하는 건 뭐냐. 그래서 정치병자가 저러는 거다. 인생 일상이 정치 얘기인 정치병자가 쓴 글이다. 좌우림이라고 안 하고 좌우림이라고 한 거 보니까 정치색 다르다고 저러는 것 같다 하고 지금 역풍을 맞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저들이 이제 자유인 김윤아 씨를 욕하는 건 다들 아시겠지만, 윤석열 정부 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그 문제로 이제 소신 발언을 했다가 당시 김기현 대표, 그 막 장예찬 최고위원, 현직 여당 지도부가 나서가지고 그 김윤아 씨를 공격을 했었어요. 좌표를 찍고. 그래서 막 SNS 테러 당하고 난리였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런 사례는 쏙 빼놓고 김은국, 뭐 최국 이런 사람들은 툭 하면은 그냥 뭐 우파 연예인들은 뭐 살기가 힘들다 이런 식으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잖아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또 유인나,
IUC 이들도 엄청 공격을 하는데 특히 최근에 전 이거 되게 심각하다고 봅니다. 다음 주제로 가기 전에 중요한 광고 하나만 보고 가겠습니다. 바로 믿고 보는 비교원 광고입니다. 무려 최대 128만원 현금 사은품 진행 소식인데요.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원, 휴대폰 구매 시 최대 50만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원, 휴대폰 통신사 변경 시 최대 30만원 혜택이 있는데 통신사 혜택은 인터넷과 동시 가입 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지난 23년간 개인정보 보안 사고 0건, 타사업체보다 오랜 기간 동안 개인정보 안전이 보장된 회사 비교원입니다. 60만 명 이상 누적 가입자, 983억 이상 현금 사은품 지급, 서울보증보험 8억 가입, 회사가 망해도 여러분의 사은품은 지켜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상품권 이벤트 소개드릴게요. 본인 가입 후 친구 추천 시 인당 최대 4만원 이마트 상품권을 무제한으로 제공해드립니다. 타사 지원금보다 적을 시 차액 120% 보장해드리는 비교원. 알림이 형이도 보고 연락했다고 말씀 주시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비교원 광고였습니다. 그래서 IUC 관련한 그 여론 동향은 물론 제가 뭐 소속사는 아니지만 오랜 팬이긴 합니다. 팬심이기도 하고 동시에 이게 극우 세력들이 요즘 IUC를 매개로 엄청나게 공격을 이어가는 게 보여서 요즘 집중적으로 모니터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근데 보시면 IUC가 쎄하다. IUC가 화교라는 얘기까지 막 합니다. 예전에 전지현 씨랑 장원영 씨한테도 화교몰이를 했었는데 IUC도 갑자기 이제 하루아침에 화교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화교들은 자기의 정체성을 숨기고 살아간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유재석 씨도 그렇고 IUC도 그렇고 미담이 많으면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어떻게 또 억가를 하냐면 미담이 많은 거 화교들의 특성이야. 화교들이 자기를 잘 숨겨서 그래. 이런 식으로 또 공격을 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한번 중간에 좀 중요한 말씀 하나만 하고 갈게요. 특히 막 평론이나 정치인들 하는 얘기들 듣다 보면 도덕성 얘기 엄청 합니다. 특히 뭐 우리가 더 상대보다 나아야 된다. 그 말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개인의 도덕성, 내가 깔끔하게 살아가야지.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당장 대놓고 비난하던 사람들 특징이 뭐였습니까? 민주당 안에서도 이재명 대통령한테 돌 던지던 사람들이 맨날 했던 얘기가 그러길래 왜 그렇게 찜찜하게 해? 일을 깔끔하게 해야지. 오해받을 짓 하면 안 되지. 난 그러니까 검찰에 기소도 안 하잖아. 검찰이 본인을 가만히 냅두는 정치인들은요. 굳이 상대 측에서 봤을 때 전혀 타격감이 없으니까 그런 거란 생각은 안 해봤습니까? 막 이준석이나 국힘당에서 합리적이라고 띄워주면 그걸 좋다고 받아먹는 정치인들이 있던데 본인이 정말 얼마나 무능하면 상대가 그렇게 띄워줄 거라는 그런 생각은 안 해봤습니까? 그거랑 연결지어서 이걸 보자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개인이 아무리 뭐 정치를 잘하고 도덕적으로 깔끔하게 살아왔다 하더라도 오히려 보시면 아이유나 유재석 씨도 좋은 사람인 척하는 거다. 야, 더 소름 돋는 거다. 한마디로 이걸 정치에 대입해보자고요. 깔끔하게 진짜 도덕적으로 털 게 없었다고 치면 그걸 가지고 여론전을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증거 숨긴 거 봐라. 우리 기억하시잖아요. 뭐 이재명 대통령 증거 있었냐고 우리가 얘기할 때마다 극우 세력들이 뭐라 그럽니까? 야, 이재명이 이거 증거 다 숨긴 거 아니야. 얼마나 철저하게 숨겼으면 야, 검찰이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서도 이걸 못 찾냐. 이게 내러티브 설계입니다.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이게 내러티브 공격이에요. 이게 한국 극우들이 어설프게 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세계적으로 이 문제가 굉장한 위협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전하고 있어요. 이야기를 설계하는 방식으로 공격을 해서 한마디로 이게 인지전은요. 해석전쟁입니다. 해석전쟁. 내가 깔끔하게 살았다 그래도요. 사람들이 네가 깔끔한 걸 어떻게 알아? 검찰에서 털었는데 안 나왔어. 검찰 수백 명이 가가지고 한 사람의 인권을 유린했어. 우리의 내러티브, 우리의 이야기는 이거잖아요. 하지만 저들은 이 해석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털었는데도 안 나와? 이재명 징글징글하다. 야, 그렇게 대통령이 하고 싶대? 야,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다 막 입틀 막 하고 그래서 주변인들 막 목숨 잃었다는 걸 그런 식으로 이야기 설계해가지고 하나의 틀을 구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세계관을 만드는 거예요. 이런 거를 모르면은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요. 이런 걸 알면서도 계속 저들이 말하는 걸 그냥 대충 그냥 받아주고 자기의 합리성을 과시하는 건요. 무책임한 걸 넘어서요. 이거 진짜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이런 사례들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잖아요. 아니, 연예인들이 더럽게 살았다 그러면 더럽게 살았다고 욕하잖아요. 근데 IUC나 유재석 씨 같은 경우에는 그런 욕할 게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오히려 화교라고 또 이야기를 설계해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정치권에서 당연히 도덕적으로 살고 열심히 사는 거 중요하지만
그렇게 하면은 검사나 판사나 혹은 뭐 저 세력들이 손도 못 쓸 거라는 생각은 꿈 깨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보세요. IUC가 하루아침에 그냥 화교가 되는 겁니다. 숫자 3을 중국식으로, 요게 중국식으로 세는 거라고 저것들이 박주민 의원도 중국인이라고 몰아갔었고, 뭐 화교의 외모적 특징을 갖고 있다 그러고, 외모적 특징에 말투에 심지어 뭐 출생지에 아니면 그냥 뭐 지나가듯이 어떤 화면 딱 그냥 캡처해가지고 뭐 악의적으로 뭐 공격한다든지 이걸 어떻게 막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그거 못 막아요. 그러면서 심지어 광동어를 잘한다고 또 중국인이라고 몰아가고, 그래서 화교들은 스텔스기처럼 숨어서 나라를 빼앗기 위한 간첩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런 걸 누가 믿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 실제로 말씀드렸듯이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와, 진짜 소름 돋네요. 아이유마저 그럴 줄 몰랐어요. 아이유가 번 돈은 화교들은 상속세가 없다는데 참, 실제 이런 반응들을 보입니다. 그러더니 아이유 씨한테 최근에 어떤 얘기를 또 갖다 붙이냐, 여자 이재명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자 이재명 끄덕끄덕. 와, 아이유 진짜 뭐 있나 본데? 아이유는 간첩 중에 대통령급이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저것들이 이제 한마디로 아이유 씨한테 앞으로 여자 이재명이라고 어마어마하게 공격을 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21세기 대군 부인에 대해서, 이 드라마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데요. 정우성 씨한테도 막 연기 타령하면서 공격하잖아요. 최근에 또 쇼츠 같은 데 뜨는 거 보니까 아이유 씨 연기 얘기하면서 다른 배우들하고 또 비교하면서 내려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게 이제 몇 년 반복되잖아요. 그럼 아이유 씨 연기력 논란이라고 그렇게 퍼지는 거예요. 야, 가수나 하라 그러지 무슨 연기까지 해. 발연기라서 난 아이유 연기 안 봐. 난 옛날부터 원래 이해 안 됐어. 뭐 나이 아저씨 그래도 잘하지 않았나? 누가 이러면 난 그때도 마음에 안 들었어. 야, 넌 그게 연기 잘하는 거 같냐? 이런 댓글들 도배되잖아요. 그럼 잘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말을 못 하게 돼요. 그러면서 막 나 이거 재밌게 봤어라고 SNS에 못 올려요. 올리면은 우르르 와가지고 난리를 치니까 이게 이제 저들이 입틀막 시키는 방식이란 겁니다. 이게 진짜 심각해요. 근데 심지어 이들의 뇌절이 또 어느 정도까지 가냐면 진리추구라는 그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유 씨 보고 최고 존엄이 맞는 것 같다 그러면서 자기가 투 스트라이크 아웃을 당했대요. 그러면서 한 번만 더 받으면 이제 자기 채널이 삭제가 된다. 그래서 이걸 천조국 파랭이가 또 이걸 공론화하고 있죠. 이 진리추구와 천조국 파랭이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부부관계입니다. 진리추구라는 사람은 한국인이고요. 천조국 파랭이는 아시다시피 저 외국인입니다. 근데 이미 또 저들의 세계관 속에서는 야, 아이유는 진짜 누가 키워주나봐. 탄탄대로로 고속도로 타고 거물급 스타반열에 오른 것 같아. 아이유 씨 데뷔한 게 2008년도예요. 그때 이제 막 부부부터 시작해갖고 저도 이제 그때부터 알았던, 그때부터도 이제 전 팬이었는데 지금 20년 다 돼갑니다. 누가 보면은 어제 데뷔해가지고 하루아침에 무슨 벼락스타가 된 줄 알겠어요. 아니 근데 무슨 저런 이상한 세계관을 또 저렇게 만들어가지고. 근데 보시면 이렇게 별일이 다 있다고, 심각하다고. 이게 이제 진리추구라는 사람이 저렇게 영상을 올리니까 국대 떡볶이 대표가 와, 심각하다 이렇게 받아주고 있습니다. 근데 저 천조국 파랭이랑 진리추구라는 사람이 자기가 추적과 감시를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걸 또 믿고 있어요, 또 일각에선. 그러니까 다행히도 이 정도면 입원하자. 진짜로 정신병이다. 내 인생에 국대 떡볶이를 사 먹을 일은 없을 거다. 이런 이제 반론들도 나오긴 합니다. 근데 보시면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 그 겨냥해가지고 뭐 안동댐 이상한 얘기 막 하잖아요. 저 천조국 파랭이가 또 저기 가가지고 컨텐츠를 막 올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천조국 파랭이의 실체를 또 아는 사람들이 좀 나와서 너 문선명 욕해봐. 너 통일교 쪽 사람이지. 너 욕해봐 한번. 이런 얘기가 지금 또 막 여기저기서 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들이 팩트 체크만으로 그리고 법적 처벌만으로는 지금 이제 한계가 지금 있어서 저것들 사이에서 지금 손절당하고 있는 게 훨씬 더 빠른 것 같다. 그래서 보시면 실제로 스레드에서도 천조국 파랭이가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모자라 보인다부터 해서 코인팔이 제대로 하네. 저 사람한테 희망 고문 엄청 하던 거 생각하면 열받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민심이 나락을 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유 씨 공격도 요즘 심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반대급부로 슬슬 이런 목소리도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쯤 되면 아이유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저러나 싶기도 하다. 아이유한테 유독 조현병 의심되는 사람들이 많이 붙은 것 같다. 나는 아이유가 대단하긴 한가 보다 라고 느낀다. 하도 저렇게 난리를 치는 거 보니까 아이유가 좀 대단한 것 같다. 뭐 이런 반응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목소리가 더 많이 나올 수 있게, 이게 지금 아직 시작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인 이 무게의 추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원래는 저들이 이제 100대 0으로 막 쏟아부었었다면 슬슬슬 이제 저들의 뇌절이 너무 심해지면서 코인 경쟁으로 가고 그러다 보니까 더 뇌절하고 그러다가 일부는 법적 처벌을 받고 또 내부에서 막 손절당하고 그러면서 이런 글들 나만 좀 이상한가 하는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스레드 사람들은 이효리, 아이유, 장원영을 싫어하는 거냐? 공교롭게도 이제 세 분 다 저는 이제 응원하는 일종의 팬인데 공교롭게도 저들은 또 이 세 명을 그렇게 싫어하더라고요. 특히 이효리 씨 같은 경우에도 뭐 예전부터 뭐 이렇게 당당하게 소신 발언하고 아이유 씨 뭐 말할 것도 없고 장원영 씨도 이런 엄청난 멘탈 일종 럭키비키 그 멘탈로 저들의 그렇게 끌려다니지 않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이 세 분의 공통점은 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들이 막 화교내 모내 막 난리를 치는데 지들이 저렇게 뻘소리를 해가지고 책임을 져야 되는 순간 오니까 갑자기 또 어떤 내러티브를 퍼뜨리냐. 보시다시피 이재명 정부의 우파 유튜버 죽이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구글 코리아가 거기에 동조를 하는 거다. 지들이 뻘소리를 해가지고 이제 책임을 질 상황이 오니까 그걸로 돈 쪽쪽 빨아먹었잖아요. 영향력 어마어마하게 확보를 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자기들 뇌절이 심각해지고 이제 더 이상 이 산업적으로도 이게 안 먹힌다 싶은 순간들이 이제 오니까 갑자기 또 저렇게 탄압을 당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더니 심지어 이 안에서 또 난리가 난 일이 있었는데 뭐냐면 그 김건희 선곤날이었던 거예요. 또 전날이 보시다시피 김건희 윤석열 무죄 선고 응원하자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시점에 유튜버들은 나 죽어가고 있어. 우리 구글 냅두면 안 돼. 구글 코리아 본사 앞에서 집회하자. 날짜가 딱 겹쳐버렸네요. 그래가지고 지금 보시다시피 선곤날에 저렇게 헛짓거리하는 건 여전하다. 저기 있는 유튜버들 싹 다 구독 취소하고 신고해주겠다 하고 지금 또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다썰남이라는 유튜버도 구글 잡으러 간다고 했지만 그 내부에서 붕괴가 될 때 타격이 가장 크다고 말씀드렸죠. 참고로 그러니까 저것들도 민주 진보 진영의 와해 공작을 공들여서 하는 겁니다. 내부로부터의 붕괴가 타격이 제일 크니까요. 외부로부터 하면은 단단하게 뭉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것들이 이 내부를 분열시키려고 들어오는데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저들이 내부 붕괴하고 있는 상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 구글을 잡으러 가자는 식으로 해서 원래 저것들이 한 팀으로 움직일 때였다면 이재명 정부가 구글을 움직여가지고 유튜버들을 탄압한다, 입틀막한다, 정부의 언론 탄압이다 이렇게 이 내러티브가 이어졌겠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기들끼리 코인 경쟁하면서 이 개파 싸움까지 벌어지다 보니까 본성 튀어나오죠. 코인 유튜버들 밥줄 챙기러 가는 거 보이죠. 윤석열과 김건희는 머릿속에 안 보이죠. 저것들 코인 흡입기입니다 라고 손절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뭐 이렇게 정부로부터 탄압을 받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장동혁도 구글과 함께 통제를 하겠다고 선언해서 민주당과 국힘을 모두 못 믿겠다. 뭐 이런 식으로 다썰남 TV가 얘기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근데 참고로 지금 저 정보기관으로부터 법적 신고가 접수가 돼서 자기들이 탄압당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윤어게인 유튜버들이 많은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도 삭제가 당한 글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고 보니까 이 지방선거 기간에 뭐 어떤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지율이 나온 거에 대해서는 뭐 어떤 정책이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참고로 저도 유튜브 게시글 올렸던 거 이렇게 삭제가 됐습니다. 저도 그래서 정부기관에 신고로 해가지고 삭제가 됐다고 하는데 저들의 세계관대로면 저도 정부로부터 탄압을 받고 있는 겁니까? 웃기잖아요. 이 저들의 유니버스대로면 이게 되게 웃겨지는 거예요. 아무튼 그러든 말든 이런 식으로 독재 정치라고 저들은 계속 광을 팔고 있는데 제가 계속 지난 며칠 전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짧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강제적으로 일주일간 라이브를 못한다고 하는데 자기들끼리는 공산 독재 정권이라고 하지만 보시다시피 유튜브가 미국 기업인 건 알고 떠드냐? 라는 반론 한 줄이면 깔끔하게 끝납니다. 그리고 호밀밭의 우원재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채널 그 수익 창출 정지를 당하니까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 라고 비장하게 떠들면서 선처라도 받고 싶으면 사과문을 올려라. 야, 이 와중에 민주당 마이너 갤러리까지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있던데 근데 웃긴 건 도대체 당하고 있지만 않겠다 해서 뭘 하나 보니까 자기 슈퍼챗 막혀서 그 자기 계좌로 돈 좀 보내주세요. 나 가만히 당하고 있지만 않겠습니다.
제 계좌 공개할 테니까 여기로 돈을 좀 보내세요 라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뉴스 다시란 채널은 33만 명 구독자를 보유한 채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익 창출 정지가 됐죠. 사유는 허위 콘텐츠입니다. 근데 보시면 이렇게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 대량 제작됐거나 반복되는 것으로 보이는 콘텐츠다 라고 돼 있는데 아직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도 시간 문제일 거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처럼 가면 답이 없을 것 같다 라는 얘기를 막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마디로 자기 이제 돈 안 되는데 이거 나만 이런 거 아니야. 다른 애들도 힘들 거야. 그러니까 나 좀 관심 좀 가져줘 라고 번역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라운드 C 같은 경우에는 이 와중에 자기 혼자 살겠다고 영상들 싹 다 비공개했다가 법적 검토 마친 것만 올려서 자기는 살았다. 그래서 그라운드 C는 야 이거 지 혼자 살라고 저렇게 쏙 빠져나가는 거 보소 해가지고 바로 그라운드 C도 죽일 놈 됐습니다. 그래서 그라운드 C를 당장 구속해라. 저 인간이 서부지법에 사람들 다 오라고 했던 인간이다. 그래서 경찰은 서부지법 폭도들 잡을 때 왜 그라운드 C 냅두고 있냐. 그라운드 C 빨리 잡아가라. 자기들끼리 이제 지금 난리가 났어요. 요 세계관 이렇게 들여다보지 않으면 못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저것들을 그냥 추상적으로 극우라고 때릴 상황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참고로 전환길도 지금 나락을 가고 있죠. 전환길에 이제 영화 보러 와라, 콘서트 와라, 우산혁명, 야 이거 그냥 중국산 우산 판매하는 거 아니야. 그러더니 이제 책도 홍보하고 추경호한테 집회 오라고, 이거 지 돈벌이 하려고 저 사람들 불러 모으는 걸 애국이라고 했어. 저런 스피커는 우파 진영에 더 이상 도움 안 된다. 그러니까 지들 도움 안 되니까 갑자기 하루아침에요 전환길도요 좌파라 그럽니다. 안 믿기시겠지만 전환길도 야 저거 좌파야. 옛날에 저 노사모 했다며. 아니 실제로 지가 윤석열 탄핵 국면 때 노사모 출신이라고 해서 실컷 광팔던 거 기억나는데 그때는 역시 노사모에서 넘어와가지고 이렇게 외연을 넓혀주시는군요 하고 하더니 이제 와가지고는 저거 좌파였잖아. 이게 현실이란 거예요. 요걸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걸 이제 뒤집어서도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통령을 그렇게 찬양한다고 하던 유튜버가 갑자기 이제 다른 이유들 깔면서 뭐 민주당 탓하고 뭐 정청래 대표 얘기하고 이재명 대통령 탓하고 하면서 난 더 이상 이 진영에 못 있겠다. 난 이것들이 도저히 답이 없다고 생각한다 하면서 이런저런 떡밥들 던지고 홀라당 넘어가는 그런 방식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노매드 크리틱이라고 여기도 이제 또 유동규 출소 현장에 갔는데 이걸 또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반응들도 나오고 있죠. 내가 말했지. 저것들 와서 인터셉트 할 거라고. 정말 바글바글하다. 윤석열 팔이 좀 그만해라. 하니까 보시다시피 야 저 노매드 크리틱 다 접고 외국 간 거 아니었냐. 염치가 있냐. 요렇게 지금 내부에 싸움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제 연예인들 소식으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이혁재 씨 같은 경우에 어려서부터 정치가 꿈이었다. 인천시장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라고 하는데 열심히 그 꿈 펼쳐가려고 하기도 전에 이미 자기가 저지른 만행이 너무 심각하죠. 자기의 뭐 룸살롱 폭행부터 해서 윤석열과 폭동을 두둔하고 그리고 이제 또 최근에 유승준 씨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콘텐츠로 태진아 씨 내용 올렸다가 난리가 났잖아요. 태진아 씨가 1년 전이에요. 이게 1년 전이었습니다. 너는 가수왕이 되고 큰 가수가 될 거니까 꼭 길만 가라. 이렇게 이제 막 스티브 유를 띄워줬다가 심지어 스티브 유는 눈물까지 막 흘립니다. 그랬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저 스티브 유는 헌법을 어긴 인간이에요. 한마디로 저 윤 어게인 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헌법을 위반합니다. 그래놓고 말로는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를 엄청 외쳐요. 이런 모순, 이런 걸 견디는 게 윤 어게인이다. 그래서 저 스티브 유가 어떤 얘기를 했었는지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너희들은 한 약속 다 지키고 사냐? 박근혜 탄핵 당시 나 정말 통곡했다. 뭐 이런 얘기들. 그래서 건국전쟁 2도 홍보했던 거. 그런 그 스티브 유를 열심히 띄워준 게 태진아 씨다. 그리고 래퍼 저스티스도 아마 아실 텐데 열심히 또 그런 쪽에 어필을 하더라고요. 최근에 이 사진이 공개가 되면서 태진아는 세무조사 안 하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난리가 난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많은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짧게 그냥 이렇게 이런 이슈들이 있었다는 걸 좀 전해드리고자 짤막하게 요약을 해드렸고요. 좀 이번 영상의 핵심 내용은 이걸 것 같습니다.
저 세력들이 실컷 자기들끼리 필요할 때는 남들 좌파로 몰아가다가 자기들이 버려질 때 좌파로 몰릴 때 어떤 느낌일까?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은 거고, 중요한 건 이제 AI를 활용해 가지고 지금 5만 가지 조작이 가능한 시대가 왔다. 이미 넷카마가 하나의 계정뿐만 아니라 여러 계정을 쓰고 있다는 것까지 드러났다.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공격 기법에 대해서는 사이버크래프트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좀 활동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상황을 봐서 오랜만에 이 내용도 쭉 정리를 해서 SNS랑 커뮤니티에도 좀 올릴까 생각도 드는데, 이 경각심을 항상 가져야 된다 말씀을 드리면서 이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멤버십 부탁드립니다. 특히 멤버십 희동이님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주위에도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